책이 이쁩니다. 네. 판형도 뭐 이쁘고요. 홀로그램. 네. 신미정 아나운서가 쓴 책입니다. 네. 그리고 마치 로빈 윌리엄스가 예전에 굿모닝 베트남 같은 느낌. 그래서 마치 베트남 가서 첫 글을 썼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많이 다녔죠 이거 쓰려고. 네, 이게 뭐 한 지난 10년의 여행을 돈을 얼마나 썼을까? 10만 권이 나가야 맞습니다. 여행비가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신미정의 낯선 곳에서 굿모닝 딱 이 책을 딱 펼치시면 첫 문장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순간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고 느낄 때 나는 여행을 택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 잘 쓰고요. 여행 가이드 역할도 하고 뭐랄까 이렇게 의식의 힐링도 주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글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아하. 네. 낯선 곳에서 굿모닝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세요. 10만 권. 네. 사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합의한 대로. 합의한 대로. 네, 100% 합의한 대로 조니. 존 윌. 네. 작가님은 되게 마음이 끝까지 안 드셨던 것 같지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왜 해주냐고 이러면서. 네. 그렇죠. 우리가 또 너무 좋아해. 쟈니그. 여기에서 도대체 정치적인 함의가 뭐냐? 네. 작가님은 끝까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있죠. 뭔가요? 이게 이제 길복슨도 베낀 거예요. 그렇죠. 조닉의 어떤 프레임을. 그러니까 보면 이 조닉이 사는 그 킬러들의 세계도 다 층층시야 구조가 있어. 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최고회의가 있고 거기가 독점하고 있고 최고회의 밑에 패밀리들이 있고 패밀리에 또 소속돼 있는 단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 2, 3편 보면 잘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닉이 이렇게 옷을 벗으면 타투가 문신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러시아 마피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닉은 쟈닉이 아니라 러시아식 이름이었고 러시아 마피아였어요. 최고회의 밑에 있는 한 러시아 패밀리의 단원이었는데 나온 거지.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소속도 없고 프리랜서고 그래서 뭔가 다시 뭘 하려면 다시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자본주의의 모든 어떤 삶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킬러들의 세계나 마피아의 세계나 뭐 그런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이런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 보시는데 한 인간이 한 개체 인간이 그것을 뚫고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쟈닉이 그렇죠. 쟈닉을 그저 여기서 다뤄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고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싸우거든. 조닉에게는 기본적으로 로망이 있어요. 여자를 너무 사랑했죠. 브리짓 모나는 너무 사랑했고 이런 남성 중심적 이야기에서 보면 항상 개차반을 살던 남자가 여자 때문에 개가천선을 해.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패밀리에서 나온 것도 여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개를 키우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거고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손을 다 씻었는데 잠자는 자세에 코털을 건드린 거죠. 강아지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이 여자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자기가 맨날 싸울 때 표정이 그만 좀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쳤어. 삶에 지치고 자본주의 삶에 지치고 마피아의 삶에 지친 거죠. 그 지친 삶의 표정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몰입을 하시는가. 키아누 리브스랑 동년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몰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 몰입의 이유는 나도 지쳤거든. 지쳤어. 유튜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봐. 저희가 더 잘해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굿모닝. 제가 오늘 봤어요. 제가 지금 이 조닉을 보고 나온 지 지금 한 5시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람 많아요? 일단 많죠. 오늘 저희 일요일에 녹화하고 있거든요. 네. 극장은 일단 꽉 찼어요. 네. 그러니까 극장을 그러니까 뭐죠 흥묘 백묘 등소평의 논리로 할리우드 영화가 잡냐 한국 영화가 잡냐 지금 그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라도 극장을 살리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조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50만을 넘긴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맹점이 있어요. 맹점. 네, 두 가지의 허들이 있어요. 허들. 18세. 이 액션이 세니까 수위가 높으니까 18세니까 보통 18세에서 15세 사이에 그 200만 채가 나요. 이게 15세였으면 지금 한 300 몇십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168분. 와, 3시간. 네, 3시간. 거의 3시간 가깝죠. 쿠키까지 하면 이제 거의 3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쿠키 영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나왔죠. 끝나면 바로 뛰어나왔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게 168분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회차가 안 나와요. 보통 영화는 4회차나 5회차가 나오잖아요. 3회차나 4회차, 밤까지, 주말에 밤까지 해서 4회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한 100만 날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15세에 2시간짜리 영화였으면 지금 현재 스코어 한 400만 정도 했을 텐데 지금 200만을 못 넘긴 이유가 그런 허들이 있다. 그런데 첫째 지금 영화 너무 없고 그 존윅에 대한 네, 주한이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화가 너무 없어요. 이만한 호쾌한 액션 촬영을 진짜 잘했잖아요. You ain't real, hold your die if you wanna war. Get it bloody. The only way. 재밌습니다. 네. 일단 재밌고 볼거리가 눈을 한시도 뗄 수 없는 건 맞아요.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겠어요? 줄거리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네. 뭔가 조직하고의 뭔가 대결을 벌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는 최고회의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튀는 인간인데 나를 없애기보다는 내가 만든 성과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윅의 전설을 없애고 싶어요. 존윅을 없애야 돼. 근데 존윅은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우려면 단계가 복잡해. 다시 패밀리에 또 들어가야 되고 패밀리에 들어가려면 무슨 또 시험 테스팅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또 누구 죽여야 돼. 이런 거죠. 또 패밀리에 들어가면 또 이제부터 진짜 대결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다단계, 마치 자본주의 사회 사다리 다단계처럼 그 다단계를 다 거치는 이야기가 이번 존윅4입니다. 존윅4가 아시아형 무술과 할리우드형 총격전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부국하고 무협하고 섞었어요. 그러니까 서부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적 표현을 프레임을 놓고 여기다 이제 구대문파, 이제 무협의 강호의 어떤 논리를 많이 섞었죠. 그게 이제 일본 오사카가 나오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사무라이 또는 구대문파 같은 아시아적 그런 무협을 섞은 거죠. 오사카가 나오고 베를린이 나오고 네. 그리고 영화의 이제 주요 이탈리아, 마지막 로마도 네,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그렇죠. 네. 한 마지막에 장면이 네, 파리거든요. 돈 엄청 쓴 거죠. 몽마르트. 아, 네. 몽마르트 계단 액션씬. 그 고전에 이제 그 사크라케르 대성당 가기 전에 네. 고전에 또 폐허의 정당에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액션이 벌어질 때 그게 세트예요. 세트를 세트 위를 다 깠어. 그리고 부감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부감으로 원신 원테이크로 보여줘요. 와, 그 장면은 진짜 아쉬웠죠. 네. 와, 근데 그만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떨어지잖아. 정말 그게 또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두 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시간 없는데. 그럴 때 정말 그 객석들이 저는 네, 뭐 부감샷 네. 좋았고 특히 다양한 이제 액션 싸우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네. 총도 등장하고 칼도 등장하고 그냥 맨몸으로도 등장하고 저는 그 이번 영화 3시간짜리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불이 나가는 총. 뭐? 불이 나가는 총. 불이 나가는 총? 네. 그게 있었던가? 그럼요. 그 부감샷 그쪽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맞다. 네. 그게 그러니까 총에서 화염이 나가는 게 보여지는 거죠. 네. 거기에서 리얼하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총기 연구도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했고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장 업데이트된 어떤 그런 분석들을 한 그런 영화인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런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가장 좋은 건 권선징악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선거하기 좀 뭐랄까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선한 사람이 뭔가 이겨가는 그런 루트를 따라가잖아요. 이런 건 매우 중요하죠. 한국 사회가 선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지금 엉망인데 그래서 선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가 뭔가 힘을 얻는다면 그 흔히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겠죠. 난 그런 측면에서도 존윅이 주는 관객들에게 주는 쾌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존윅도 무지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존윅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 영화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슈퍼에고나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인간이죠, 그냥. 인간이고 그래서 다치고 매맞고 찔리고 베이고 뭐 총으로 맞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존윅에 조력자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존윅은 죽었어.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자기들 나쁜 애들만의 패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뭔가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전 그것도 좋다고. 난 그 러시아 마피아하고 그
러시아 마피아가 누구를 처치해야지 다시 단원을 받아들여준다 했을 때 클럽 가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지적할 게 있어. 네. 거기서 막 싸우는데 네. 주변에서 춤추고 있어.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내가 계속 그랬거든. 요즘의 현실이 좀 그래요. 요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다 영상을 찍고 있잖아. 그렇지. 네. 아니면 카톡하고 있거든. 네. 이거 봐. 여기 싸움 났어. 자기 SNS에 올리고. 아, 그런 맥락이구나. 그렇죠. 날카롭네.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그러네. 그 장면은 완벽하게 퀸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이에요. 세 명이 앉아있고 한 명이 있는데 다 각자 겨누고 있는 총구의 방향과 칼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네 명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얘를 죽이고 싶어하고 얘는 얘를 죽이고 싶어하고 얘는 쟤를 죽이고 싶어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야. 그런 저수지의 개들의 모습을 그 클럽 장면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사막에서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그 장면 그대로 가져온 거고 서부국 패러디는 참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이 감독이 스턴트맨 출신인데 내가 봤을 때 영화를 무지하게 아는 감독이기보다는 주변에 시나리오 닥터와 그런 조력자가 많아. 그래서 이런 장면 여기서 가져오자 뭐 이런 거죠. 그 계단씨는 그럼 인정사정 볼 것 같아서 가져왔나?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구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 장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양식 경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무언가를 위해 사는 자, 무언가를 위해 죽는 자,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죽이는 자. 존 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묘지를 찾아 다니는 유령에 불과하지. 이런 대사가 나오거나 사람의 야망은 그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갔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죽음은 좋은 인생의 끝에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잘 살아야 잘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동양적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만 가지를 대하는 태도다. 이런 거. 이건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셋이서 얘기하잖아요. 너 마지막 말을 뭘로 남길래? 막 이렇게 했을 때 존 윅이 뭐라고 했냐면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편.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참 못 들어본 이야기. 진짜 남자들의 로망이야.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다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존 윅도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다정한 남편 뭐 참 불쌍해라.